군사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투영된다. 군사적 목적에서 발전된 기술이 민간에서 활용되는 스핀오프 사례는 많다.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인터넷이나 GPS는 이제는 필수품이 됐고 마치 공기나 물과 같이 생활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미디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만능으로 포장되면 대중에게 잘못된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게 된다. 이런 사례로 드론과 인공지능을 들 수 있다. 2019년 9월 사우디 석유 시설이 드론과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2020년 1월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적 인물인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 두 가지 사건에는 모두 드론이 동원됐다. 최근 드론 이용은 군사는 물론이고 민간 분야까지 폭넓게 확대됐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만능 무기로 포장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사용 요건은 제한적이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으며 운용을 위한 통신 또는 GPS가 유지돼야 하며 상대의 대공방어로 무력화될 수 있다. 솔레이마니 암살 직후 국내 미디어나 유튜브 등에는 잇따라 김정은 잠수 작전에 드론이 동원될 것이라는 내용의 홍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솔레이마니 암살과 김정은의 경우는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앞서 언급했듯 상대가 적절한 대공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드론은 격추되기 쉽다. 솔레이마니 암살에 동원된 MQ-9 리퍼는 2017년 10월 예멘에서 후티 반군에 의해 격추됐다. 가장 높이 올라가는 미공군 RQ-4 글로벌 호크도 이란에 격추된 사례가 있다. 최근 시리아군도 터키군 무인기를 여럿 격추했다. 최근 미공군은 MQ-9 리퍼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낡아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첨단 방공 능력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전쟁에서 리퍼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생존성에 대한 우려는 하늘에서 지상의 전장을 지휘 통제하는 조인트 스타스에서도 나오면서 대체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과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도 현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GPS 방해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공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드론에 대한 장밋빛 미래 전망에 앞서 위협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열광도 지나치다.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다. 매사추세츠 공대 미디어랩 디렉터 알렉스 샌디 펜트랜드 교수는 이달 초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AI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잘 드러냈다. 펜트랜드 교수는 대중이 AI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며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산기, 컴퓨터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인간 대신해주는 기계일 뿐이라는 말이다. 과거보다 AI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는 전문 분야에 특화되도록 개발되고 있다.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겼지만 다른 종목에서 인간과 대결하려면 해당 경기의 데이터들을 입력받고 학습해야 한다. AI의 군사적 이용 연구에 대해서 가장 앞선 곳 중 하나는 미국 국방부인데 AI를 운용자와 결정권자의 상황인식을 돕고 빠른 판단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미국은 인공위성 영상 판독에 숙련된 사람들을 동원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로 의심되는 곳을 찍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왔다. 학습이 잘 된 AI는 가능성이 낮은 영상을 걸러내 사람들이 봐야 할 자료의 양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판독가에게 자신들이 찾아낸 영상을 제안한다. 2017년 11월 미국의 한 매체는 인공위성 영상 분석용 AI 소프트웨어가 잠재적인 미사일 기지 위치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60시간에서 1% 수준인 42분으로 줄이도록 도왔다고 보도했다. AI는 전투기나 군함에서도 비슷한 용도로 쓰인다. 외부의 센서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인간이 최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AI가 발전하더라도 스스로 무기를 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최종적으로 무기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인간이어야 한다. 점증하는 4차 산업혁명의 맥락 차원에서 AI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AI를 가르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AI는 음성인식 스피커 등 다양한 얼굴로 이미 생활에 파고들었다.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동차 제작을 가르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군도 과도하게 홍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래전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북발사체 여야 비판 세계적 재앙 상황의 군사행동 유감. 북한이 2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데 대해 여야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날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정당은 북한의 군사행동 중단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데 무게중심을 실었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보수 성향 정당은 여권의 안보 인식이 아니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선대위 허윤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공동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통상의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여겨지지만 세계적 재앙 앞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불필요한 긴장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공동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이창수 대변인은 우한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에게 안보 위협까지 안기는 것은 무능하다 못해 잔인한 일이라며 이날 북한의 군사행동에 현 정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김정은 친서에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여당은 마스크 대란을 핑계 삼아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며 망상에 젖어 있었다며 정부의 침묵과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북한 도발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은 원유철 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사일이 동해가 아닌 남쪽을 향했다면 서울과 수도권은 토요일 새벽 불시에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조치에 들어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란이 뜬금없다며 정상적인 세계 시민이라면 누구도 이 같은 행위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에 협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합참 북한 발사체 2발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 북한이 21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함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북한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재원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9일 이후 12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함께 다양한 구경의 발사체를 연달아 발사하는 섞어 쏘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발사체 중 3발은 최대 비행거리 200km, 고도 약 50km로 탐지됐다. 북한은 또 지난 2일에는
원산 일대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전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서부 전선대 연합부대들의 보사격대항 경기를 현지 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지난 12일 동해안 전선에서 제7군단과 제9군단의 보사격대항 경기 지도 이후 8일 만에 군사행보다.